짜란! 안녕하세요. 방구석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평론가 제이비입니다. 오스카 전에 영상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오스카 예상견 프리뷰 가겠습니다. 연례의 행사죠. 방구석 오스카 작품상 후보 하나하나 다 살펴볼 거고요. 예상까지 해보겠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 선정 방식을 모르시는 분은 일단 이거 보고 오시면 좋겠죠. 1917 조조래빗 작은 아씨들이 3편을 못 봤어요. 아직 개봉을 안 했으니 어쩔 수 없죠. 빼고 갈 수는 없으니까 대충 짚고 갈게요. 골든글로브를 타면서 기대감 만빵 샘 맨데스의 1917 1917 버드맨 같은 유사 원테이크 무비인데요. 전쟁 영화를 그렇게 찍어놨으니 일단 개쩔겠죠. 못 봤지만 개쩔 겁니다. 근데 샘 맨데스는 데뷔작이 인생작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 007까지 말아먹고 완전히 감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인데 어영부영 돌아와서 있어 보이는 영화를 내놨고 반응도 좋아요. 과연 아카데미에서 통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어차피 유사 원테이크 무비를 추구한다면 엠마누엘 루베즈키를 데려오지 왜 로저 디킨스를 데려왔을까. 이게 가장 큰 의문이고요. 레볼루셔너리 로드의 의리인가? 로저 디킨스의 롱테이크. 물론 짬밥이 있는데 찍으면 잘 찍겠죠. 근데 검증된 원테이크 장인이 있는데 굳이 왜? 이건 샘 맨데스가 아니라 로저 디킨스가 이를 갈고 찍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루베즈키가 3연속 촬영상 타는 거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는별 샘 맨데스가 과연 정신 차려서 반등한 것인가. 1917 작은 아씨들 첫 작품부터 작품상 후보, 두 번째 작품도 작품상 후보, 만드는 족족 작품상 노미네이트 되는데 그에타 거익이 진짜 천재 감독이다, 미쳤다, 영화 너무 잘 만든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성표가 쏠렸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레이디버드도 잘 만들긴 했는데 시류를 잘 탔다라는 느낌이 강하죠. 별 4개까지는 무난하게 줄 수 있는데 4개 반주잔이 약간 애매하잖아요. 뭔가 미래를 이끌 차세대 여성 감독으로 엄청 푸시되고 있는데 이번에 개쩔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까요? 감독상 후보도 못 올라와서 아닐 것 같은데 이게 그에타 거이 같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상봉 거하게 맞고 마탱이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데미안 셔젤 작품상 페이크 한번 당하고 뭐 찍었죠? 퍼스트맨, 조조 래빗, 조한선 씨의 작품 고르는 선고하는 정말 대단합니다. 스토브리그도 진짜 재밌게 보고 있고요. 전성기 브래드 피트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작품상 후보들이 쟁쟁해서 정황상 작품상 힘들어 보이는데 타이카 와이티티는 나중에 사고 칠 것 같습니다. 루소 형제의 탈마블 영화도 물론 기대하지만 얘는 진짜 사고 칠 것 같아요. 조조 래빗 지금 못 본 3편 중에는 조조 래빗이 가장 기대돼요. 포드 v 페라리, 제임스 맨골드. 얘가 헐리우드 황금 세대예요. 황금 세대. 근데 보면 피티 앤더슨, 웨스 앤더슨, 소피아 코폴라, 데런 아로노프스키 그리고 제임스 맨골드 쭉 놓고 보면 급이 좀 처진다는 느낌을 받죠. 그냥 맨골드만 놓고 보면 젊은 감독이 재능도 있고 괜찮네 싶은데 황금 세대 이래서 딱 모아놓고 보면 다른 애들은 와 천재다. 맨골드는 아니잖아요. 맨골드는 수준 높은 평작을 만드는 감독, 적당한 탑티어 범죄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얘가 로건을 찍으면서 각성을 했다. 그렇다고 천재다 이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뭘 잘하는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걸 포드 v 페라리에 완벽하게 적용했고요. 포드 v 페라리는 정말 잘 만든 영화입니다. 평범한 연출과 구성으로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을 뽑아냈는데 수작은 맞아요. 별점 4개까지는 받을만 한데 4개 반은 정말 오바가 아닌가 싶죠. 아이리시맨 그냥 놓친 애들 여흥치고는 너무 과한 돈을 쓴 게 아닌가? 디에이징이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나? 이건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티농도 많이 늙었다. 옛날 같으면 3시간 동안 숨도 못 쉬게 멱살 잡고 끌고 갔을 텐데 이제 그렇게 못하네. 세월이 무상하구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화에 맞춰서 완급 조절을 한 거예요. 연출 스타일을 바꾼 건데 그 나이에 그게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러지? 처음에 적응 못했어요. 처음에 적응 못해서 아니 이게 마틴 스콜세지 영화라고? 뭐야? 싶은 게 한 30분 가요. 영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30분. 일반적인 영화면 이게 엄청 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적응하고 나서도 영화가 3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걸 노리고 영화를 그렇게 만든 건가 싶어서 진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더도 말고 10년만 젊었으면 10년 전에 알파치노, 드니로, 조페시의 스콜세지 그냥 치트키 아닌가요? 아이리시맨 별 4개 반. 결혼 이야기 얘가 그에타 거익이랑 애도 있어요. 둘이 작품상 후보 커플인 거죠. 서로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느껴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영화 꼬일 대로 꼬인 놈이란 거죠. 변태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사랑, 정말 저 밑바닥에 눌어 붙어있는 사랑을 디글레이징하는 영화인데 제목이 결혼 이야기
깜짝이야. 감독상도 충분히 노미네이트 될 만한데 왜 안 됐지? 하고 감독상 후보들을 보면 납득되죠. 이 영화가 대단한 점은 연기 조율을 잘했다는 거죠. 둘 다 미친 연기를 보여주는데 둘이 알아서 연기 대결 해라가 아니라 티키타카를 시킵니다. 와, 둘 다 정말 잘한다가 아니고 임동규 개쩐다, 애덤 드라이버 더 쩌네? 그래도 역시 임동규인가? 이걸 영화 끝날 때까지 반복해요. 그냥 딱 붙였으면 감정선 터졌을 영화를 티키타카 하면서 끌고 갑니다. 농락당하는 기분이죠. 근데 영화 보면서 아쉬웠던 게 키 차이가 너무 나서 투샷이 좀 많이 애매했어요. 애덤 드라이버가 프레임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밸런스가 좀 심하게 안 맞는 느낌? 어깨도 좀 넓어야지. 160에 190인데 둘 중 하나만 175 정도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케이시 애플렉이나 제니퍼 로렌스 정도? 그래서 별 넷. 근데 얘는 별 넷 반도 줄만해요. 조커는 얼마 전에 리뷰했으니 기생충이랑 같이 갈게요. 조커 때 얘기한 건데 두 영화가 비슷한 주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뤘어요. 그게 클라이막스까지 갑니다. 조커랑 정말 구성이 유사한데 조커가 인물에게 몰입시킨 다음 관객 몰래 급발진할 때 기생충은 관객을 태우고 급발진합니다. 그런데 영화 내내 한 발 떨어져 있던 기택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급발진하니까 그게 이해되고 납득되죠. 홍강호라는 배우의 클래스를 입증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친절한 영화인데 딱 하나 불친절한 게 기택의 살인이거든요. 과정이나 근거가 너무 빈약하고 설명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영화 전체적으로 기택의 감정선이 중심인 것도 아니어서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는 장면인데 전혀 아니죠. 조커랑 완전 반대로 연출한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송강호가 관객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믿고 연출을 한 거예요. 만약 연기가 조금만 이상했으면 영화 끝나고 관객들 다 웅성거리면서 왜 죽인 거야? 이랬을 건데 그런 사람 못 봤거든요. 뭐다? 송강호가 해냈다. 천둥 치는 순간부터 그냥 별 5개 만점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앞부분에 너무 힘을 빼지 않았나. 앞부분도 조금만 힘줘서 연출해주지. 그래서 조커랑 기생충은 둘 다 별 4개 반.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타란티노의 고전에 대한 애정을 과감하게 표현하는 영화죠. 근데 타란티노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란티노 나름 고전 헐리우드에 대한 예의를 좀 지켰다. 브래드 피트랑 레오나르도 데리고 옛 헐리우드 쌈마이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작업? 타란티노식 추모, 바스터즈 순한 맛인데 작품상 경쟁력에 대해서는 글쎄요. 원래 헐리우드의 과거를 다루면 오스카가 환장하는데 이거 작품상 주면 안 됩니다. 은퇴한이 많이 하고 있는데 상 주면 안 되겠죠? 은퇴하고 싶으면 대놓고 타란티노스러운 걸로 거하게 은퇴작 하나 찍어주고 가야죠. 그래서 별 넷. 후보들 가볍게 짚어봤고요. 정말 쟁쟁한 영화들이죠. 이번 아카데미 특징, 흑인 영화가 안 올라왔어요. 못 올라온 거죠. 아마 작년 그린북의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 흑인 영화 없으니까 기존 흑인 영화 포지션에 기생충 넣어놓고 선거운동 하는데 그래도 아마 1위표 집계로는 1917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현지 반응도 그렇고요. 그런데 2위표는 어떨까요? 3위표는? 2, 3위표 기생충이 독식할 것 같거든요. 흑인 영화 강세인 게 흑인 영화가 1위표 독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난하게 2, 3위표 독식하는 거고 그래서 변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여성 영화가 오스카를 쉽게 못 먹는 게 2, 3위표가 흑인 영화에다 가니까 성 문제보다는 인종 문제가 일단 급하잖아요. 미국은 사람이 투표하는 거라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만약 투표한다면 1위에 아이리시맨 쓸 겁니다. 그냥 한 표 찍는 게 아니라서 영화 외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품상은 별 4개 반 싸움이에요. 별 5개, 별 4개짜리는 밀려요. 호불호가 갈렸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어떤 영화가 가장 별 4개 반을 많이 차지하겠냐라고 묻는다면 기생충입니다. 정말 잘 만든 영화고 유머러스하고 재밌고 과한 장면도 나오지 않고 자막이 필요한 영화라는 게 유일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거 작년에 로마가 한번 다져놨거든요. 자막? 아카데미가 로컬을 벗어날 기회인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기생충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생충이 타도 레전드 못 타도 레전드 외통수예요. 아카데미가 변했다 하면서 상 주던가 안 주고 인종차별 소리 듣던가. 기생충은 떨어져도 인종차별에 의한 희생양이 되는 거거든요. 본 감독이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역시 디테일의 봉준호다. 오스카 빅5 예상픽은 작품상의 기생충, 감독상의 샘 멘데스, 나무주연상의 화킨 피닉스, 여우주연상의 르네 젤 위거, 그리고 각본상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입니다. 여우주연은 결혼 이야기 말고 본 영화가 없는데 임동규 씨가 주조연 후보로 다 올라온 바람에 표가 좀 갈리지 않을까. 가장 유력한 르네 젤 위거가
무난하게 될 것 같고요. 의외로 남우주연상이 변수가 있을 수도. 애덤 드라이버의 깜짝 수상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망했니, 재능이 없니, 재미가 없니 하면서 평가를 좀 박하게 강한 표현을 썼는데 절대 영화가 쓰레기는 아니라는 거. 작품상 후보로 올라왔다는 것만으로 이미 2019년 최고의 영화 중 한 편이고요. 그냥 이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걸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취향 문제죠. 작품상 올라온 영화들의 단점이 못 만든 영화의 장점보다 낫습니다. 2020 오스카. 기생충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방구석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평론가 제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